이번 시간에는 2013년 5회 공유압기능사 필기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감지거리가 가장 짧은 공합 비접촉식 센서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이 배합 감지기라고 하는 것은 배합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위치 제어를 하는 그런 감지기인데요. 0에서 0.5mm 정도를 센싱할 수 있습니다. 반향 감지 센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배합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건데 1에서 6 정도 감지 거리가 됩니다. 밀리미터고요. 공기 배리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물을 물체의 그 유물을 이제 개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센서인데 감지 거리는 100mm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합 리밋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촉식 센서죠. 그래서 나머지 세 개는 공기 배리어 배합 감지기의 반향 그 감지 센서 같은 경우는 비접촉식이고요. 공합 리밋 센서는 접촉식으로 센싱을 하는 그 실린더의 그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접촉 센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짧은 거는 배합 감지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에 표기한 기호가 의미하는 전기 회로용 기기의 명칭. 이것은 코일을 나타냅니다. 코일을 나타내는 거고요. 다음은 1번이 되겠고, 표시등 같은 경우는 램프는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X자 그런 표시로 나타내고,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M으로 표시를 하죠. 3번입니다. 일정 용량형 유압 모터의 기호입니다. 어떤 형에 해당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방향은 이쪽으로 나타냅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한 방향인 거죠. 이게 한 방향. 양쪽으로 있으면 양방향. 그래서 한 방향 흐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유관의 안찌름을 2.5cm, 유속을 10cm per sec로 하면 최대 유량은 약 몇 세제곱센티미터 per sec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량을 구하는 공식은 면적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4분의 파이 2.5cm죠. 2.5cm 제곱. 그 속도는 10cm per sec입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2.5의 제곱 곱하기 10을 해주면 49가 나옵니다. 49 세제곱센티미터 per sec.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단위 연산을 할 필요는 없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어큐뮬레이터 회로에서 어큐뮬레이터의 역할이 아닌 것. 이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축압기죠. 축압기는 보통 이제 탱크에 그 보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탱크에서 해주는 이제 뭐 저장이라든지 축정, 그리고 압력 보상, 그리고 2차율 구동, 완충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맥동 내 흡수를 하고요. 회로 내 맥동 흡수하고 압력을 감압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강압 밸브에 대한 설명이죠. 충격 압력을 흡수할 수 있고 비상용 유압원으로 사용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유압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하고자 할 때 동압장치에 비해서 유압장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 자동화가 가능하고요. 무단 변속이 가능합니다. 온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어 있는데 이것은 장점이 아닌 단점이죠.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기름에서는 점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온도에 따른 그 점도 변화가 점도 지수입니다. 그 점도 지수에 따라서 그 윤활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유압의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힙의 증폭 및 속도 조절이 용이합니다. 답은 3번이고 7번입니다. 파스칼의 원리에 관한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밀폐된 용기 속에 담겨있는 액체 한쪽 부분에 주어진 압력은 그 색에 상관없이 모든 골고루 전달이 돼서 그 이쪽 압력이나 이쪽 압력이 모두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한 것은 이 4번 일부의 가해진 압력은 일체의 모든 부분 똑같은 세계로 전달된다. 압력이 모든 곳에서 같다라는 뜻이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자, 4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확실히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같다. 그리고 유체 압력 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작용한다. 맞고요. 3번에서 이제 정지해 있는 유체에 힘을 가하면 단면적이 그 적은 곳 속도가 느리게 된다 하는 것은 Q는 A1, V1 유량을 일정하기 때문에 그 단면적이 커지면 속도가 작아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면 속도가 커지는 그런 그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속의 법칙이죠. 연속의 법칙.
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8번입니다. 방향 전환 밸브에서 공기의 통로를 개폐하는 밸브의 형식과 거리가 먼 것. 구조에는 우선 포핏식이 있고 스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식이 있죠. 슬라이드식은 회전판 미끄럼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식과 거리가 먼 것은 포트식이 되겠고요. 9번입니다. 포핏 밸브의 장점이 아닌 것. 포핏 밸브라고 하는 것은 요 볼과 디스크, 평판, 원초 등에 의해서 밸브의 공기를 통로를 개폐하는 구조이고요.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먼지나 이물질 영향을 받기 때문에 먼지나 이물질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격판, 다이어프램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공급 압력이 밸브 몸통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작력을 그 유치압에 비례해서 이제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힘으로는 그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동거리가 짧고 밀봉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밀봉이 우수하고요. 작은 힘으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단점이었죠. 작은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짧은 거리에서 밸브의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먼지 등의 이물질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격판이나 다이어프램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9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실린더 입구에 분기 회로에 유량제 밸브를 설치해서 실린더 입구 측에 불필요한 압류를 배출시켜 작동 효율을 증진시킨 속도 제어 회로. 미터인과 미터 아웃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추에이터로 들어가는 유량을 제어하는 거, 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 액추에이터에 나오는 유량을 제어하는 거죠. 블리드오프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린더 입구에 분기 회로에서 자, 이게 관로가 입구 측이라고 하면요, 여기서 분기를 해줍니다. 분기를 해서 탱크로 가는데 이것을 교축 밸브를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실린더 입구 측에 불필요한 압류를 이쪽으로 배출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50을 보냈다면 여기는 50으로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실린더로 그 액추에이터로 가기 전에 우선 분기시키는 그런 회로를 얘기를 합니다. 바이패스 관료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패스로 흐름을 제어해서 이쪽 실린더 액추에이터로 가는 유량을 제어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블리드 오프 회로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공업 드레인 방출 방법 중에 드레인의 양과 관계없이 압력 변화를 이용해서 드레인을 배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르면 우선 전동식과 차압식이 있는데, 전동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압력에 열대마다 그 압력의 차이가 생겨서 그 압력 차이에 따라서 응축수가 배출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동기와 차압식이 같은 의미로 이제 그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압력 변화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둘 다 전동식과 차압식은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둘 다 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업혁공단에서 나온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1번과 2번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수동식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밸브를 열어서 응축수를 배출하는 거고요. 자, 플로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트라는 것이 이제 부자죠, 부자를 띄워놓으면 이 그 응축수가 일정량 이상 그 모이게 되면 이 부자가 올라가겠죠. 이 유면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올라감에 따라서 아랫부분에 있는 밸브가 열려서 응축수가 배출되는 이제 화장실 변기와 같은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이 모두 다 답으로 볼 수 있는데 산업혁공단에서 2번으로 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비압축성 유체의 정상 흐름에 대한 베르누이 방정식.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이 부분이 속도수죠. 속도수도. 자, 이 부분이 압력입니다. 비중량분의 압력 수도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위치수죠. 위치수도. 위치수도 플러스 압력수도 플러스 속도수도는 일정하다라는 그 식이 베르누이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E G분의 V1 제곱 항에 나타내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으니까 속도 에너지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기어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어 펌프는 구조상 굉장히 그 간단합니다. 구조상. 그리고 기어 펌프와 이 베인 펌프는 정용량형이고요. 그러니까 용량이 정해져 있는 거죠. 가변시킬 수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피스톤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변 용량이죠. 용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일반적으로 가변 용량이라는 것은 피스톤 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틀렸고요. 기억 펌프는 배열은 하중이 크고요. 윤활유, 절상유, 수정유가 사용됩니다. 외접시 펌프와 내접시 펌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14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압축기로 사용 압력 범위는 10에서 100 정도 되고요. 냉각 방식에 따라 공랭식과 순행수로 분류할 수 있는 압축기는 이 왕복 피스톤 압축기가 되는데요. 왕복 피스톤 압축기 같은 경우는 1단과 2단 다단으로 압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1단만으로 압축을 시키는 것은 1.4kg 중퍼 제곱센티미터까지 할 수 있고요. 2단과 다단으로는 15kg 중퍼 제곱센티미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랭식과 순행식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배인형 압축기 같은 경우는 로터를 사용하는 거죠. 로터를 사용한 이 회전식 압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류형 압축기 같은 경우도 나사형 회전자의 회전 운동을 이용해서 압축 공기를 생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에 기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이 체크 밸브가 있고요. 이 교축 밸브가 있습니다. 자, 교축 밸브. 이 교축 밸브가 하나만 있으면 양방향이라고 하죠. 양방향 유량제 밸브라고 하는데 이 체크 밸브가 결합이 됐을 때는 일방향 유량제 밸브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가는 것을 이쪽으로 가는 방향의 유량을 제어를 해주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것은 제어를 하지 못합니다. 이 체크 방향에 의해서 여기서는 유량제 밸브이므로 이제 압력을 조정한다라고 나와 있는 건 압력제 밸브가 되겠고요. 오원 원리를 만족시킨다면 오어 밸브가 되겠고요. 셔틀 밸브. 힘을 조절하는 것이 이제 압력제 밸브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유량제 밸브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고압 시퀀스 회로의 신호 중복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보통 신호 중복이라 하면 그 온 신호와 그 오프 회로가 중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보기 중에서 맞는 설명은 세트 신호가 셋 신호죠. 이 온 신호입니다. 리셋 신호가 끄는 신호, 리셋 신호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 이제 신호 중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펌프의 용적 효율 94%, 압력 효율 95%, 펌프의 전 효율이 85%라면 펌프의 기계 효율은 약 몇 프로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 효율이라고 하면은 그 용적 효율 곱하기 압력 효율 곱하기 기계 효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 효율이 94%고요. 압력 효율이 95%가 되겠습니다. 전 효율이 이제 85% 나와 있으므로 계산을 이제 해주면요. 이거는 이제 0.94로 계산하면 되겠죠. 0.94 곱하기 0.95 곱하기 기계 효율은 85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95%가 나오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유압 동력을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화하는 기구. 직선 왕복 운동이라 했으면 실린더가 되겠죠. 실린더. 회전 운동이라고 했으면 모터가 되겠고요. 모터. 유압 모터는 이제 유압 에너지를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거고요. 요동 모터는 이제 한정된 각도 안에서 유체 에너지를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유압 실린더가 이제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거죠. 유압 에너지를. 다음 3번이 되겠고요. 펌프 에너지는 회전 에너지를 반대죠. 회전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그 피스톤 로드가 양쪽에 있는 실린더 이렇게 양쪽에 달하는 거죠. 이 양쪽에 달하는 이유는 이제 전진 속도와 후진 속도를 같게 하기 위한 그런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양로드 실린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레명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스톤 대신에 그 지름을 키우고 길이를 짧게 한 그런 그 피스톤 대신에 넣어놓은 그 레명 실린더가 되겠고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텐덤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제 비청으로 연결된 복수의 피스톤을 가진 이런 실린더가 되겠고요. 20번입니다. 포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포트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위치 안에 들어있는 관로의 수입니다. 관로의 수.
그 접촉구수죠. 그러니까 접촉구수. 접촉구수.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뭐 RS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어 포트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트를 다 RST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1번입니다. 과도적으로 상승한 그 압력의 최대값, 이것은 서지압이죠. 서지압. 배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체가 배출될 때 유체가 갖는 일반적인 압력을 뜻하고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압과 그 동압의 합입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맹동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시간에 대해서 방향을 바뀌기 전에 크기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도적으로 상승 압력 최대값은 서지압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유압 작동료에서 점도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점도지수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에 따른 그 점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지수가 크다는 것은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가 작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보기 보시겠습니다. 점도지수가 크면 리액션 효율을 증대시킨다. 맞죠? 이게 변화량이 적기 때문에 효율을 증대시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점도지수가 작은 경우에 정상 운전 시 누유량이 감소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작은 경우는 이제 온도에 따른 변화량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누유량이 증가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점도지수가 작은 경우 정상 운전 시에 온도 저해범위 넓어진다고 나와 있는데요. 점도지수가 작은 경우는 이제 변화량이 또 많다는 거죠. 온도 저해 범위가 낮아집니다. 점도지수가 또 크면 온도 변화에 따른 유압 작동률 변화가 작다는 뜻이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3번입니다. 다음 중 에너지 변환 효율이 가장 좋은 것. 에너지 변환 효율이 좋다는 것은 전기식입니다. 항상 전기식.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합은 다소 나쁘고요. 공합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율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 조금 좋은 게 유압. 중간. 기계도 상대적으로 공합보다는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기가 되겠고요. 24번입니다. 다음 중 두 개의 입력 신호 중에서 높은 압력만을 출력하는 우회로. 추압 밸브 같은 경우는 저하 우선형이고요. 셔틀 밸브가 고압 우선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체크 밸브는 뭐 역류 방지. 시퀀스 밸브는 이제 순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밸브가 되겠습니다.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적이 2제곱미터의 그 평면상에 1kg 중/per 그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이 균등히 작용할 때 평면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미터와 센티미터 단위이므로 이거를 좀 바꿔줘야겠죠. 면적을 바꿔주겠습니다. 면적을 1미터는 그 100cm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곱을 해주면 그 1미터 제곱은 자 100 만이죠. 만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우선 압력은 자 단면적분의 F이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은 자, 압력 1kg 중/per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2만 제곱센티미터 제곱이 되겠네요.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자, 2만 kg 중이 되겠습니다. 1톤이라고 하는 것은 1000kg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20톤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송출 압력이 200kg 중/per 제곱센티미터고요. 자, 100리터 per 미니트의 송출을 갖는 레이디얼 플런저의 펌프의 소요 동력은 약 몇 ps인가 ps 단위로 나타내게 되면 ps 단위로 나타내면 PQ 압력 곱하기 유량을 이제 450과 효율의 곱으로 나눠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해주면 200 곱하기 100, 450 곱하기 0.9 계산해주면 49.38 ps 단위가 나옵니다. 3번이 되겠고요. 이 공식을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은 그 ps 단위와 킬로와트 단위가 있는데요. 동력 단위에는 1ps라고 하는 것은 그 1kg 중 퍼가 아니라 킬로그램 중 밀리미터죠. 여기서는
75가 되겠습니다. 1ps는 75kg 중 밀리미터. 죄송합니다. 센티미터입니다. 센티미터 75. 그리고 1kW는 그 102kg 중 센티미터가 되겠죠. 파워 제곱이네요. 파워 제곱. 여기서 그래서 75와 102를 그 미누스 단위에서 이제 세크로 바꿔주기 위해서 75 여기다 60을 곱해주면 이것은 450이 나오고요. 그 킬로와트 단위 102에서 60을 곱해주면 그 6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요 동력은 킬로와트 단위로는 이제 PQ 압력과의 유량 곱하기 612 효율 킬로와트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외우실 때는 우선 이렇게만 PS 단위와 킬로와트를 이제 킬로그램 중퍼 제곱센티미터로 어떻게 바꾸는지만 아시면 이 숫자를 기억해낼 수 있을 겁니다. 답은 49.38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다음 논리 제어 회로를 보고 맞는 회로. 우선 입력이 두 개의 입력이 모두 나와야 출력이 나오는 회로는 엔드 회로죠. 엔드 회로. 하나만 있어도 나오는 게 오어 회로. 입력과 출력이 반대인 게 not 회로. 노어 회로는 오어 회로의 반대죠. 그래서 그 입력 신호가 둘 다 없을 때만 출력이 나오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8번입니다. 유량제 밸브에 해당되는 것. 유량제 밸브는 이제 속도를 제어하는 밸브죠. 교축 밸브, 일반 유량제 밸브, 급속 배기 밸브 등이 있습니다. 교축 밸브가 되겠네요. 시퀀스 밸브, 가압 밸브, 분리 밸브는 압력제 밸브에 속하죠. 2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액추에이터의 가속시 부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우선 기동시는요. 기동시에는 이제 정지 마찰과 저항성 부하로 나타낼 수 있고, 가속시에는 이제 가속 부하, 저항성 부하, 운동 마찰 부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지 마찰 부하는 이제 기동시, 그러니까 정지했을 때 나타나는 부하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0번입니다. 공합 모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공합 모터는 공합의 특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전수 변동이 크고요. 모터 자체의 발열이 적습니다. 에너지 교환 효율이 공합은 낮죠. 유압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전동기에 비해서 시동과 정지 시 쇼크가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쇼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유도전동기 슬립을 나타내는 식. 슬립은요. 이게 슬립은 동기속도 ns 분의 동기속도 ns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n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립은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1번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